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가운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5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택지 개발의 첫 절차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그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그 보상 단계죠. 예. 그래서 이제 보상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2021년 그러니까 후년부터 내년 2020년 내년부터는 이제 지구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착공을 하고 그 하반기에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정부가 단초 이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에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규모인가요? 한 12만 채로요. 한 50% 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는 이제 지구 지정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가 되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체 30만 가구가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난 6월 3차로 발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역은 언제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내년에,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지구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상반기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2년 후에 착공이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한 2년 후에는 네. 모든 사업이 이제 거의 이제 분양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특히 보상 문제가 난관으로 꼽히고 있죠. 신도시 사업을 우리가 이제 3번째인데요. 항상 나오는 보상 문제는 뭐 사실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보상 가격이 너무 낮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상속 증여 양도세 세금 문제가 너무 강하다 하고 또 주변에 이제 특히 이제 2기 신도시 분들은 이제 집값 하락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외로 이제 2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발표 때부터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9만 가구가 더 또 추가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니까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일산에서 뭐 그 1,800만 원대 이상으로 이제 분양가를 신청했다가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당했는데 이제 결국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이제 특히 2기 신도시 분들은 입지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보통 1기보다는 2기, 2기보다는 3기가 이제 입지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2기보다 3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양이 공급이 되면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2기 신도시가 사실 광역교통망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기가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일단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럼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뭐 교통이라든지 일자리 대책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은 이제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기나 3기 신도시 위치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창출하기가 그렇게 그다지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예, 예. 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아무래도 서울 주택 수요를 이 주변 신도시가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절대 서울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모든 시장은요 좀 구체화돼야 움직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발표를 했다.
아주 언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인지를 못한 거죠. 이제 네.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니까 내가 몇 년만 기다리면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강남 지역 등 고가 주택 지역의 수요자를 대체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네. 그 외에 좀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이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반 이름도 네. 깁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국세청, 뭐 금융감독원 등 이제 32개 기관 지금까지 어떤 단속보다는 굉장히 많은 총망라한 기관들이 그러네요. 예. 참석해서 저희가 이제 3억 이상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그다음에 실거래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올해 말까지 한 80일 정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이 일단은 시작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마용성 그러니까 네.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서대문구 일단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돈 없이 대출하고 전세만 끼고 이제 집을 사시는 분, 특히 이제 몇십억짜리 집, 그다음에 이제 소득도 없는 미성년자가 수십억짜리 집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법, 편법, 상속, 징역 이런 부당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1차적으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정부가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될 경우에는 뭐 업계 반발이나 또 거래 위축도 뭐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단속이 되면 중개업소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문을 다 닫게 되죠. 예. 지금 이제 뭐 며칠 됐는데 거의 이제 어제부터 거의 이제 이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개업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은 이런 시기에 대부분 이제 그 집중 단속하게 되는 거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가의 주택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고가 주택 거래에는 사실 부당 편법 증여라는 이런 자금이 좀 수상한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거래하는 분들도 일단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좀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는 올해 말까지 이 지역의 거래는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이 주택담보대출을 이 집값의 40%로 제한하는 LTV 규제도 더 강화가 됐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임대 사업자만 LTV 40% 규제를 했는데요. 예. 이제는 개인 중에서도 주택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40% 규제를 하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법인 중에서 주택 임대업 그다음에 매매업에 대해서는 LTV 40%를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LTV 적용, 특히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 이런 제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거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거듭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좀 어떻게 시장을 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나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번 대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이제 정책 내용을 상세히 보면 모든 지역을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고가 지역, 그다음에 아파트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핀셋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들이 보면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가 지역의 아파트거든요. 그런 이런 뭐 10억,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일반 서민이 분양을 받을 수 있냐? 기회가 돼도 사실 분양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회는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히 1주택자에게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그 대신 이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좀 하락하고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 정책에 있어서는 좀 올해 연말까지 좀 신중하게 우리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